예, 주간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대부분 국가들이 하락을 했고 독일 증시 정도만 이제 플러스가 났는데 뭐 표면적으로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나 보다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금요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나오고 나서 독일은 확 올라간 상태로 마감이 돼버렸고 유럽은 그런데 이제 러시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미국이 그날 빠져버렸잖아요. 이제 유럽 증시 마감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독일 증시도 사실상 만약에 정상적으로 거래 시간이 길게 미국과 비슷하게 거래됐다면 아마 독일도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 자체가 딱히 호재성 재료가 없는 국면에서 경기에 대한 걱정이 만들어지면서 좀 조심스러워진 그런 주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긴축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어졌어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 긴축을 세게 한다 뭐 이런 발언이 아니라 금리 안 내릴 거야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에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이 0.75가 57%, 0.5가 43%. 이게 지난주 75대 25 비율이었다가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상승 폭에 대한 걱정은 좀 덜어냈어요. 예, 근데 이제 내년에 금리가 안 내려갈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물이 지난주까지는 추가적으로 나온 정도. 그런데 금리 상승폭에 대한 부담은 약간 덜어냈다. 이게 이제 특징이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종목들을 보면 넷플릭스 정도가 이제 반등이 나온 거 빼놓고는 대부분 다 빠졌는데, 그러니까 유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반응하는 대번에너지, 그다음에 금융주도 빠졌거든요. 지금은 종목들이 특별히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경기가 걱정돼서 일단 매도하고 보자 이런 정서들이 좀 강했다. 그래서 이제 뭐 유가 금리보다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가 메인 재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이번 주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주식 분할 위에 올라가지 못했잖아요. 근데 예전에 주식 분할한 기업들을 보면 이게 이제 애플이거든요. 애플이 3주 동안 주식 분할 이후에 빠진 다음에 4주 차에 반등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주식 분할 한 번 더 이전했을 때도 2주 동안 하락하고 3주 차부터 애플이 반등을 했었습니다. 테슬라도 주식 분할 이후에 2주 빠졌다가 3주 차에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식 분할 이후에 2주에서 3주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이번 주가 테슬라가 3주 차에 접어들거든요. 그래서 요 패턴대로면 이번 주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 테슬라가 반등을 하게 되면 시장을 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가 좀 반등을, 뭐가 핑계가 됐든 올라가는지,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주요 종목들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 정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이제 하락하는, 특히 IT가 많이 빠지고, 카카오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우려, 그러니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금리에 대한 어떤 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성장주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제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현대차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놓은 수급주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에이스테크하고 이제 BH가 올라갔고 나머지는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특히 이제 PSK 같은 이제 그 IT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몇몇이 좀 유난하게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코스닥을 비롯해서 중소형주 쪽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에이스테크 차트인데 장기적으로 5분의 1 토막 났었잖아요. 예, 5분의 1 토막까지 폭락했던 상황에서 이제 반등이 났다. 극단적인 어떤 낙폭과대 쪽에서 반등이 났다. 이게 이제 61선까지 올라왔는데 이거 돌파할지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는 아예 그냥 실적이 세게 나오든가. 그러니까 BH, 제가 뭐 실적 좋고 수급 좋고 이런 거 표현 가끔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BH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 중에 SL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이런 기업들이 그런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장은 엄청나게 낙폭과되거나 아니면 실적이 정말 확실하게 잘 나오는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로템의 거래대금이 줄었잖아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드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게 줄어들면서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아예 낙폭과대 또는 확실한 실적주 이런 쪽을 찾아서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어떤 그러한 종목이 새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래대금 증가되는 업종 종목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가 추석 주간이잖아요. 근데 추석 주간 5년 연속해서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석 전에 뭐 현금을 확보한다, 뭐 매수 잘 안 들어간다 이런 징크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올라갈지, 이번 이제 2016년에는 빠졌었는데 어쨌든 최근 5년은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돌아가는 흐름이 중요한데, 이제 변수가 있죠. 환율. 이제
천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추세선을 뚫고 나가버린 상태라서 어디가 저항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게 1370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린 게 2000년도 그때 2001년도 IT 버블 때 이제 그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 환율이 그때 치고 올라갔다가 막혔던 자리가 137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막아지지 않는다면 1,400원을 거의 시장에선 단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은 상당히 크게 하락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370원, 사실 그 근처 가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1,350원에서 막았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1,370원이 정점이 되면서 빠져지게 되는지,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이 표면적으로는 계속 매수했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블록딜 빼면 지난주에 매도로 바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반응을 했어요. 1,450원 넘어가면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환율이 이 상태가 유지가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환율이 빠져지는지 여부, 요거 이제 좀 중요하게 가장 시장이 좀 추석 징크스를 이어갈지 안 갈지를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이슈를 보면, 정리를 해보면 파월 발언 이후에 긴축 폭에 대한 부담은 좀 진정이 됐어요. 금리 인상 확률이 좀 떨어졌으니까. 근데 경기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주말에 미국의 고용 지표는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긴축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적당하게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변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재료 가지고 반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 재료가 이제 좀 주초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거냐, 러시아 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보지 않을 거냐.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주 어쨌든 하락을 했는데 러시아 변수가 이거를 갖다 또 다시 되돌릴 거냐.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340유로까지 갔던 게 214유로까지 단계 거의 4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빠지면 유럽 국가들의 가스 구매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유럽 경기 우려, 유로화가 반등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이 진정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또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중요하게 가스 환율하고 연계해 지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뭐 추석 주간 5년 연속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환율 움직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종목으로는 장기 낙폭 과대 통신주가 반응을 했고 실적주가 반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형의 종목들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될지 거래량, 거래대금 종목들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지난주 금요일 막판에 특이한 게 있어서 코스피 지수가 일본 분차트인데 좀 빠졌다가 2시 반 이후에 반등해서 뭐 이 정도로 끝났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 선물인데 선물은 같이 빠졌다가 마감했다가 이거 3시 반 이후에 갑자기 확 들어올렸어요. 선물은 3시 반 이후에까지 거래가 되니까. 그리고 확 이제 들어올린 건 물론이고 베이시스도 0.93. 그러니까 지금보다 앞으로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해서 선물을 더 사들여 가지고 이걸 갖다 이제 콘텐코라고 그러죠. 향후에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 이걸 갖다가 막판에 확 만들어 놓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주 선물이나 옵션 쪽에서는 이번 주에 지수가 좀 반등할 거야, 뭐 아니 월요일이 단타일 수도 있으니까 뭐 반짝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반등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베팅을 해놨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금융투자가 지금 2조 원 가까이 매도가 누적됐기 때문에 금융투자는 샀다 팔았다 반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 싶긴 했는데 이게 러시아 문제가 터져서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렇게 들어왔던 이제 선물 세력들의 의도가 그대로 이제 정말 뭐 반등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단타 잠깐 들어왔다가 에이 러시아 때문에 망했어 그러고서 그냥 끝내게 되는 건지, 이번 주에 선물, 그다음에 금융투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기관의 이제 매매 종목 잠깐만 설명드리면,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자동차, 하이닉스, 그러니까 사던 거 계속 사요. 예, 자동차 이런 거 좀 계속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대신 이제 매도 쪽에서 삼성전자가 또 하나 들어가 버린 게 특징이죠. 외국인들 코스닥 쪽에서는 뭐 현대바이오 이런 거 들어가긴 하는데 엔터 통신 장비 실적주들 골라서 들어가는 이런 게 이제 들어가고, IT 계열의 종목들이 별로 없었는데 근데 동진세미캠, PSK, 다음에 이제 뭐 인탑스 이런 거, 솔브레인까지 이런 게 좀 들어간 게 특징이었고요. 기관은 이제 코스닥 쪽에서 특별하게 이제 업종별 특징이 잡힌 건 없습니다. 근데 약간 얘네들도 그 IT 계열의 종목들이 조금 일부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골라 담는 느낌이 더 강해요.
전체를 담다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수급이 이렇게 조금씩 몰리고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 이어지는 수급인지 좀 모니터링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주말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저희 또 카페 오실 수 있으니까 카페 많이 방문해 주시고 가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